통일 전후에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이 북진했을 거라는 뉴스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불과 이틀 만에 남과 북은 광장에 모인 수십만 평양시민과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생방송을 통해 통일 한국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선언식장에 도착한 미국 부통령 해리스와 국무장관 블링컨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이든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일행을 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면 이전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통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든든한 미국의 아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한의 북진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움직이던 러시아 극동군 움직임이 블링컨이 한국과 통화하고 바로 멈췄다는 건 이미 러시아와 한국이 교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들은 CIA 보고에 따르면 이틀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홀연 사라졌는데 정의용 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크렘린 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무려 4시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이 눈앞에 온 지금의 기회를 잡기 위해 미국을 버릴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빈자리를 러시아가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리스, 블링컨, 내 전용기를 타고 지금 즉시 떠나면 공동선언식장에 늦지 않을 것이네. 진심으로 그들의 통일을 축하해주게. 바이든은 통일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할 최전방의 아군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가한 미국 부통령과 국무장관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일본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통일한국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러시아가 될 것이라며 흥분했습니다. 일본 수상관제의 침묵이 흐르고 스가 요시히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통일한국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탄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통일 한국이 아니라 그동안 불변이라 여겼던 미국의 협력 1순위가 일본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보게 가토 설명해주게.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준비한 프린터부를 12성 장관 모두에게 전달하게 한 뒤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통일 한국의 어떤 움직임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질책하셨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도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안전과 중대한 이익이 걸린 일임에도 미국은 일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일본이 어느 정도 중요한 국가인지 다시 인식시키는 방안입니다. 고노다라가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의 인과응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면 우리 일본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만약 한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와 사소한 무력 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러시아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일본 영토에 진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말을 끊고 전 총리 아베의 동생이자 국방부 장관인 기시 노부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시 노부오는 무거운 침음성을 내며 일어나 보좌관을 시켜 다시 프린터물을 모두에게 돌리게 한 뒤 말했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일본은 일본의 힘으로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양질의 병력과 일본에서 발사해 적진을 파괴할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이나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해상전력에서 중국과 한국에 앞서 있는 듯 보이지만 일본이 지켜야 할 해안선은 길고 바다가 뚫리고 만약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의 육군이 상륙한다고 했을 때 저항할 수단이 사실상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육군이 상륙하기 전 우리 군사시설이
적의 미사일로부터 어느 정도 견뎌낼지도 의문입니다. 이 모든 설명은 매우 극단적인 가정으로 일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완전히 외면하는 것을 가정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외무장관 모태기가 발언을 신청하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 정책에서 미국이 비록 일본과 정책 조율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엔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요하고 일본의 협력이 없이는 영내에서 미국이 패권을 지닐 수 없으므로 지나친 가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블링컨과 아직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에서 느낀 것은 미국이 한국 통일을 주도했거나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동의도 없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북진을 홀로 결정하고 그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되었다 그것인가? 아무리 막 나가는 한국이라 해도 그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같은데 모태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통일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고노다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음모론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본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역시 일본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확실한 방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고노다라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총리관저는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은 평양에서 통일한국이 선포되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통일한국을 미국이 지지하고 믿었던 러시아가 미국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자 중국이 고립되어 있음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시진핑은 상무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7명의 상무위원이 모였지만 서로의 계파가 다른 7명은 북한을 접수하는 정책이 무의로 돌아가고 바라지 않았던 통일한국이 갑자기 부상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고 시진핑과 다른 파벌에 속한 중국 언론들은 북중 접경지에 중국군이 집결해 북한 침략을 도모한 사실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공동선언 식장에 초대받지도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시진핑의 정무감각이 무디졌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 재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중국 공산당 내 파벌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시진핑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의 권력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자신에게 새겨 들으라며 말했던 후진타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최대 강점은 두 가지인데 정적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것과 권력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2012년 중국 공산당의 정점인 주석직에 올라 후진타오의 말을 교훈 삼아 적을 만들지 않으려 많은 애를 썼고 강대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1대1로를 확장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양해를 구하던 시대를 끝내고 대등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겼지만 미국과는 아직 역부족임을 깨달았고 과도한 욕심에 1대1로 정책도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6개월 전 미국에서 제안이 오자 상무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남중국해와 대만과 북한을 연계한 미중 미략을 받아들여 북한의 일을 만들고 북한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손을 써볼 사이도 없이 남북이 통일되어 버렸고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일임에도 앞으로 대책을 의논하기보다 자신을 공격하기 바쁜 상무위원들의 시진핑은 제대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